지난 주말에 두 차례 일본에서 큰 지진이 났습니다. 실제 고베 대지진보다 1.4배 정도 더 큰 지진이라는데요. 근데 이쪽은 인구 밀집 지역이 아니고 규슈의 구마모토는요. 그리고 그 이후에 고베 지진을 겪은 다음에 일본이 그 지진의 내진 설계를 강화하고 준비를 잘해서 그래도 지금 현재 뭐 40한 서너 명 다치고 죽고 한 뭐 3,000명 이상이 다치고 뭐 지금 24만명이 대피하고 있는데 규슈는 완전히 쑥대밭이 되어버려서 온천 여행을 주로 규슈에 가시지 않습니까? 한국 분들요. 한국 관광객들이 뭐 주에 한 4,000~5,000명씩 가시는 모양인데 지금 그 중에 지금 아직 돌아오지 못한 분들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지진의 성격은 매우 심각하고요. 첫째 1차 지진이 나고 한 20명이 죽고 2,000명이 다쳤는데 이제 여진만 남았고 더 지진이 안 올 거라고 봤는데 바로 또 2차 지진이 또 일요일날 새벽에 닥쳐버렸습니다. 그러면서 사태가 점점 더 심각해지는 양상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에콰도르, 즉 환태평양 이 화산 지진대에 있는 에콰도르에서도 지금 지진이 나서 한 50여 명이 죽고 50여 명이 아니라 수백 명이 죽었네요. 수백 명이 죽고 수천 명이 다친 걸로 나오는데요. 이 지금 불의 골이라고 부르는 환태평양 지진대에서 뭐 문제가 생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일본에는 여기 각종 실리콘밸리라든지 이런 IT 관련 기업들, 도요타 차 이런 것들이 일본의 그 지진이 그래도 규수가 좀 덜하다고 보고 그 남쪽에 공장이 자리를 잡고 있었는데 이런 공장도 올 스톱되고 일본 사회가 굉장히 충격을 받은 것 같습니다. 사실은 2011년에 일본의 그 대지진과 쓰나미 이후에 일본이 극우화로 이렇게 일본 국민들의 성향이 바뀌게 된 계기가 되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일본이 지금 경제가 좋지 않아 가지고 엄청난 고생을 하고 있고 아베노믹스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여러 가지로 경제가 더 어려워져서 마이너스 금리까지 하고 있는데 이런 큰 지진이 나면서 지금 규슈가 전체가 쑥대밭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 이런 양상 속에서 지진이 안전하다는 규슈조차도 비교적 안전하다는 구마모토 성이 일본의 3대 성인데요. 이 한국에 이 임진왜란 때 원정을 왔던 이 일본 외적의 적장 중에 한 명이 이 가등청청이 아마 했을 거라고 보는데 지은 성인데 이번에 무너져 버렸습니다. 자, 그러니까 참 일본이 이 사회에서 이런 현실에서 치러야 될 대가가 또 어떻게 바뀔지 이것이 일본 정부의 성격이나 국민들의 정치 성향에 영향을 미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 좀 배워야 될 부분이요. 이런 사고가 났는데 일본의 지진 대피소에서 어떤 기자가 연합뉴스 기자가 이렇게 글을 보내왔는데 보니까요. 일본의 어제 구마모토시에 이재민이 곳곳에 다 있습니다. 상점은 대부분 문을 닫았고 돈이 있어도 물건을 살 수가 없고 물공급만서 끊겨서 생활이 굉장히 고달팠다는 겁니다. 그래서 구마모토 현이 지정한 한 초등학교 마룻바닥이 그냥 이 이재민들이 수천 명이 있는데요. 근데 정식 피난소가 아니기 때문에 이재민들은 자급자족을 해야 되는 겁니다. 전날 한 차례 도나스 하나 주고 생수 준 게 다고 정기적으로 뭘 공급할 주체도 없다는 겁니다. 길도 끊기고 이 교통망이 차단돼 있고 한마디로 이런 걸 통제할 주체도 지금 사라진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 새벽 5시에 식량이 다 떨어져서 굶던 할아버지가 큰 소리로 먹을 것이 다 떨어졌다고 하소연을 하고 다니니까 몇 사람이 가서 음식을 나눠주더랍니다. 그리고 이제 정식 피난소의 초등학교에는 아침 식사로 죽 배급이 이루어지고 있었는데요. 가족 단위로 4명에 한 그릇, 4명 이상일 때는 2그릇을 주는데 반찬도 없고 그 죽의 양도 턱없이 부족해졌는데요. 다시 달라거나 좀 더 달라고 하는 사람이 한 명도 없다는 겁니다. 1차 배급이 끝난 뒤 남으면 더 달라는 사람한테는 더 주는데 1차 배급이 끝나기 전에 더 달라고 오는 사람이 한 명도 없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정도라도 먹을 수 있는 게 다행이고 고맙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현청에서 5분 거리 상하수도국 앞에는 식수를 배급받으려고 300m나 더 줄을 서 있었는데요. 이 새치기를 하거나 정량보다 더 받아가려고 하는 사람이 보이지 않았길래 따로 질서 유지를 하는 공무원도 없었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이 구마모토 상고에는 정식 피난소가 아닌데 피난소에 못 들어간 사람이 학교를 이렇게 들어갔는데 이 교사와 학생들이 600명 피난민을 위해서 자원봉사 활동을 하고 있고 이 변기용으로 쓰기 위한 교내 풀장에 물을 떠가지고 이제 이 피난민들한테 나눠주는 한 고등학생은 자기가 즐거운 마음으로 하고 있다 이러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선술집 한 사장은 길거리에 계란 한 개에다가 장조림 몇 점을 갖다가 은박지 한 개 단위로 포장을 했어요. 지나가는 사람들한테 필요하면 가져가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동일본 대지진 때도 일본 사람이 보인 그 성숙성, 2만 명 가량이 죽어나가는데도 보인 성숙성이요, 세계를 감동시켰는데, 우리가 일본을 비난할 거는 하더라도 일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이런 질서의식과 어떤 성숙성, 인간미는요 우리가 배워야 될 거라고 봅니다. 근데 16일 날 세월호 뭐 이주균이 이렇게 해서 분위기가 그랬다고도 보지만, 이웃 나라에 이렇게 큰 지진이 났는데 16, 17일 날 기껏 정부가 그날 오후에 보면 뭐 관광객을 위한 특별 팀을 만들어서 한국인들 구출하러 보낸다 했지, 그 이웃 나라 일본에 대해서 뭐 과거사는 과거사고 위안부는 위안부고 미운 거는 미운 거지요. 어쨌거나 우리가 이 구조반을 보낸다든지 재물자를 지원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을 하는 노력들을 그래도 좀 보여야 되는 거 아닙니까? 선거 지고 나니까 이제 뭐 다 귀찮아졌고요. 아이고 뭐 세월호 이러는데 이런 거 하면 욕 들을까봐 세월호 추모도 안 하면서 뭐 일본 돕냐 이럴까봐 어쩐지 모르겠는데요. 저는 우리의 이런 행태가 옳은 것인지 우리 스스로 한번 돌이켜 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만약에 우리한테 이런 재난이 닥쳤는데요, 이웃 나라들이 다 가만히 있으면 내부 일이 바빠서 우리는 어떻게 느끼겠습니까? 우리한테 이런 일이 일어나면 우리 국민들은 과연 이런 성숙성을 보일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앞에 이야기했다시피 2011년 동일본 대지진 이후에 일본 사회가 우경화의 길로 들어섰는데요. 자, 2만 5천 명의 사상자하고 후쿠시마 방사능 유출이 되고 아직도 반경 20km 안에는 못 돌아가고 있죠. 자, 20년 이상 계속된 내수 침체와 최악의 피해를 불러온 자연재해 이 두 가지가 겹치면서요, 일본을 강한 국가로 만들겠다라는 이 거구의 세력의 인기가 매우 좋아졌고, 이것이 2012년 이 12월 총선에서 우경화를 앞세운 아베의 강경 정책이 지지를 받는 완전 과반수보다 훨씬 넘긴 의석을 차지해버렸죠. 그리고는 지금까지 집권을 하고 있는데요. 아베는 이후에 평화헌법을 개정하고 또 법률 개정을 통해서 이미 일본이 평화헌법을 개정한 효과를 다 얻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방비를 확충하고 우경화 경향을 본격적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참 일본이요, 이런 재난을 겪는 것은 안타까운데 이것이 부정적인 방향으로 가게 될까봐 우려스럽습니다. 뉴스 브리핑은 인터넷 방송을 통하여 한국 사회의 변화와 개혁, 사회 정의, 부패 척결을 추구하기 위한 국민 운동으로서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제가요, 힐러리 클린턴과 그 다음에 이 조지 클루니 부부가 이렇게 만찬을 주최하는데 이게 공짜가 아니라 4억 원짜리 만찬입니다. 그래서 조지 클루니하고 그의 그 부인, 유명한 변호사죠, 레바논 출신의 아말이 15, 16일간 이틀간 주최한 클린턴 선거 모금 파티에서 클린턴은 172억을 그다 들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올 선거전에서 가장 큰 규모고, 그 다음에 클루니가 옛날에는 오바마를 위해서 마련했던 이벤트에서 모금한 것과 같은 액수랍니다. 조지 클루니 참 정치판에 줄 서는데 유명한데요. 저는 이런 말들을 들으면서 이 배우에 대해서는 완전히 뚝 떨어져 버렸습니다. 그런데 미 서부에 클린턴이 참가한 가운데 진행된 이틀간의 모금 행사는요, 할리우드, 실리콘밸리, 즉 LA부터 샌프란시스코에 이르기까지 그 근처에 IT 기업들이 많고 또 할리우드에 거대 자금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큰 손들의 합동 잔치였다는 겁니다. 자, 이 15일 밤에는 샌프란시스코의 거물 벤처 자본가 셔빈 피시바의 저택에 1,100명이 모였는데요. 참석자의 명단은 비밀에 붙여졌는데 클린턴과 사진을 찍을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는 낮은 등급이 3,800만원,
클린턴, 클루니 부부와 같은 테이블에 앉는 이벤트 체어라는 등급은 한 쌍에 4억 원이었다는 겁니다. 16일은 이제 장소를 LA로 옮겨서 LA 스튜디오 시티의 클루니 자택에서 열렸는데요. 만찬에는 클루니 부부하고 클린턴 외에 공동 주최자로 스티븐 스필버거, 드림웍스 창업자 제프리 카젠버거, 그리고 사반 캐피탈 창업자 하임 사만 부부 등 100여 명이 참석했는데 가장 비싼 티켓이 1억 1천만 원이었다는 겁니다. 가뜩이나 월가의 큰 손으로부터 한번 강연할 때마다 4억씩 강연료를 받았다고 비난을 받고 있는 힐러리가요. 일반인이 상상할 수 없는 이런 초호화판 모금 파티를 연 데 대해서 비판들이 많은데요. 버니 샌더스 지지자들이 중심이 된 100여 명의 시위대는 15일, 16일 이 파티장 근처에 모여가지고 그들에게 8달러짜리 토스트를 먹여라고 구호를 외치면서 이 클린턴 후보를 태운 차량이 지나갈 때 1달러짜리 지폐를 실제로 뿌려버렸습니다. 길거리에요. 그래서 클린턴의 이런 돈잔치를 조롱하는 퍼포먼스를 열기도 했다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클루니 자택에서 이런 고급 파티가 열리는 시간에 클루니 저택 바로 옆집에 사는 99센트 올리 스토어 경영자인 하워드 골든은요, 입장료 27달러에 샌더스 기부금 행사를 맞불러 놓았답니다. 샌더스한테 기부한 사람들의 기부금의 평균은 500만 명이 27달러씩 냈다는 겁니다. 수영장과 영화 배우가 있고 뜨드석한 클린턴 파티가 옆집에서 열린답니다. 우리는 돈이 모자라도 돌려보내지 않습니다. 라고 이렇게 간판을 붙여놓고 큰손들의 기부금 슈퍼팩에 의존하는 힐러리와는 달리 샌더스의 기부금이 평균 27달러, 즉 우리 돈으로 3만 원도 안 된다라는 부분을 빗댄 행사를 열었다는 겁니다. 이 힐러리의 자금 모금 행사를 마련한 클루니는 비판이 거세어지자 TV 인터뷰에 출연해서 역겨운 액수의 입장료 아니냐는 질문에 시대의 주장이 절대로 옳다. 그 돈은 역겨운 규모의 돈이다. 이런 돈이 우리 정치에 돌아온다는 것은 터무니없는 일이라고 이렇게 피해 나갔는데 이 사람도 유체 이탈 합법의 달인이네요. 쥐가 그걸 주도해 놓고는. 그래서 이 미국에 이번에 이런 비판에는 그야말로 이 돈, IT 기업, 그 다음에 월스트리트, 할리우드 이런 돈주들과 연관이 있는 돈 행사, 그것에 의해서 대통령 후보가 결정되어지는 부분에 대한 미국의 서민들의 비난이 폭발한 건데요. 힐러리는 729차례 강연에서 벌어들인 수입이 총 1억 5,300만 달러랍니다. 그럼 이 돈이 얼마입니까? 2억에 가까운 돈을 2천억에 가까운 돈을 강연에서만 벌어들였고요. 1회 평균 강연료 수입이 2억 5천만 원이었다고 합니다. 샌더스가 15일 공개한 2014년 연간 소득이 20만 달러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힐러리가 샌더스가 1년 동안에 상원 의원을 하면서 신고한 소득보다 힐러리가 한 번 강연을 한 돈이 더 많았다고 합니다. 돈 정치의 종말이 다가오고 있습니다.